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특강 문화 실전학습 세 번째 지문인 도둑맞은 가난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앞서 핵심 정리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로 구분이 되고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역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소설의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 문제와 인간의 잔인함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봐라 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체 줄거리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특강에 제시된 부분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통장.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죠? 우리는 나와 그 다음에 상훈이었어요. 그쵸? 둘이 같이 돈을 모았었나봐요. 자, 그러면서 그 상훈의 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어요. 여러분 주인공인 나는 심성이 어때요? 네, 착해요. 뭔가 엄청난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공장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예금 통장에 있던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몽땅 털어서 폐병쟁이한테 갖다 줬대요. 이 폐병쟁이는 아까 그 쓰러진 공장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돕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가진 돈을 싹 다 털어서 가서 도와줘라 했더니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털어서 준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엄청나게 풍족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환장하고 있는 노릇입니다. 그쵸? 그랬더니 상훈이 아주 눈치 없이 말합니다. 미안하게 됐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돈을 거둘 수가 없잖아. 다들 가난뱅이 뿐이니까. 그러니까 네 돈을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화가 나서 모두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상호는 계속 휘죽휘죽 웃기만 해요. 그 3만여 중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다 읽었기 때문에 왜 상훈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알고 있죠? 상훈은 사실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그 쓰러진 폐병증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런데 돈을 꺼냈다 넣었다 2,000원을 내놓을까 3,000원을 내놓을까 막 고민을 했었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는요, 그 상훈이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겪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3만원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는 여전히 웃기만 했고요. 자, 나는 너무 제풀에 지쳐서 쓰러졌지만 잠에 들지는 못합니다. 수명이 다돼 침침한 20촉짜리 형광등 및 이런 부분들, 나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문제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넌 뭐냐?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훈의 모습에 뭔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게 됐더니 얘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어요. 상훈의 진짜 모습인 거죠.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거예요, 사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나는 겁먹은 목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썼대요. 처음에는 내가 상훈이 바로 얘 부잣집이었네 라고 파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쵸? 그렇게 막 물어봤더니 너 어디서 남의 거 뺏어 입었어? 막 했더니 상훈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고 어디 가서 고생 좀 하라고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그래서 너랑 지냈던 거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 이 경험은 뭐예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한 거죠. 자, 어때요? 상훈은 되게 이기적인 부분이고요. 가난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참 생각난다 이러면서 나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를 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사인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이 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자, 이런 내가 구역질 난다는 그런 감정과 내가 상훈에게 느끼는 감정이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나의 삶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라고 했었죠, 여러분. 전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고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게 나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맙소사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 모여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여권 수속 중이네. 비꼬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풍자적인 거예요. 그쵸? 누가 그까지 미국 말인가? 빈민굴로 가는 영광. 나의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신 낌새를 타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네 얘기를 슬쩍 내비쳤지. 연탄 반장을 잊기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의 나가 있더라고 말이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다는 소리를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심부름이라도 시키고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했답니다. 이게 왜 너도 이런 끔찍한 생활을 성사네.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아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역정을 내죠. 그쵸? 본인도 모르는 여자랑 같이 지낸 거면서 너 돈 아끼겠다고 남자랑 사는 삶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은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오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부끄럽고 말고 사라지고 싶었대요. 자, 이런 부끄러움은요 여러분 모욕감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끄러움과는 좀 달라요. 자, 나는요 그래도 강단이 있어요. 온갖 욕설을 퍼부어서 도망치게 만들었고요.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상훈이 주는 이런 제안들 다 거절하고 쫓아낸 것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대요. 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가 처해 있는 가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어제 것이 아니었대요. 내가 나의 가난을 뭔가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무의미하고 추했대요. 자,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나무 판때기, 진흙덩이, 문짝들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이 쳐져 있었다. 자, 왜 내가 나의 살림살이들을 더러운 잡동사니로 인식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바로 상훈 때문입니다. 나의 가난한 삶이 비참한 거구나, 남이 보기에는. 네. 자,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거, 역설적 표현이죠. 이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0냥 가진 놈이 한 양을 탐내고 있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자, 하면서 부자들이 가난을 재미삼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바로 나의 시각을 말하는 거겠죠? 사건을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가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